100억 벌기 프로젝트 1억 벌기가 시작이다. 구화 정복 빚의 괴물을 쓰러뜨려라. 지난 8화까지 우리는 새는 돈을 막고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엔잡과 연봉 협상을 통해 수입의 파이프라인까지 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재정 시스템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해졌고 미래 건설본부 통장에는 희망의 씨앗이 될 종잣돈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을 쌓아 올린들 성 지하에 내가 모르는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다면 그 성은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내 월급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의 가치를 내 손으로 증명하기 시작한 평범한 아빠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제 재무상태표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그 괴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빚입니다. 열심히 벌어봤자 결국 은행의 배만 불려주는 밑빠진 독의 가장 큰 구멍. 오늘 저는 그 빚이라는 괴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처절하게 싸워 마침내 쓰러뜨렸는지 저의 가장 부끄러운 고백과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모든 기록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려 합니다. 본문 1 괴물의 두 얼굴, 착한 빚과 나쁜 빚. 빚. 이 한 글자는 우리에게 실패, 압박감, 그리고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100억 프로젝트를 공부하며 저는 빚에도 두 개의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빚은 나의 자산을 불려주는 고마운 지렛대, 즉 착한 빚이 되기도 하고 어떤 빚은 나의 미래를 갉아먹는 무서운 암세포, 즉 나쁜 빚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착한 빚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그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가진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집을 은행의 돈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미리 소유하고 그 자산 가치의 상승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도구인 셈이죠. 사업 확장을 위한 저금리의 사업자 대출 또한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착한 빚에 해당합니다. 반면 나쁜 빚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를 위해 빌린 돈을 말합니다. 이 괴물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신용카드 할부, 카드론, 그리고 자동차 할부입니다. 오늘 당장 갖고 싶은 신상 가방, 최신 스마트폰, 근사한 해외여행. 이 모든 것은 그것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소비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라져갈 쾌락을 위해 미래에 내가 벌어들일 소득을 담보로 높은 이자를 내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대표적인 소모성 자산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할부로 산다는 것은 매달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위해 매달 비싼 이자까지 지불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재정적 선택 중 하나인 셈입니다. 나쁜 빚은 오늘의 내가 누린 작은 만족을 위해 미래의 나에게 이자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위해 노예처럼 일하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계약인 것입니다. 저는 먼저 제 재무상태표에 숨어있는 이 나쁜 빚이라는 괴물부터 색출하여 완전히 박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문 이 나의 고백, 달콤한 독사과였던 나쁜 빚의 추억. 이제 저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할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 시절 나쁜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의 능력을 증명하는 훈장이라고까지 착각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제 인생 첫 번째 자동차 할부였습니다. 뚜벅이 출퇴근이 힘들다는 핑계, 여자친구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다는 허영심에 저는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중형 세단을 덜컥 계약했습니다. 월 80만원씩 5년간 갚아나가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차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흥분과 만족감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정확히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칼같이 빠져나가는 할부금은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고, 거기에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까지 더해지니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한 대를 유지하는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할부라는 첫 번째 괴물의 발목이 잡히자 두 번째 괴물이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할부와 리볼빙이라는 달콤한 독사과였습니다. 빠듯해진 생활비 속에서도 저는 제 소비 수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한 보상이야라며 비싼 옷을 할부로 샀고, 다음 달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라며 친구들과의 술값을 카드로 긁었습니다. 카드값이 부족해지자 저는 리볼빙이라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의 일부만 내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시켜주는 마법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법의 대가가 연 18%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제 월급은 이자를 갚는데 급급했습니다. 매달 열심히 일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족족 저의 과거가 만들어 놓은 빚이라는 괴물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있었던 겁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다음 달 카드값 걱정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비밀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속으로는 빚이라는 괴물에게 영혼까지 잠식당하고 있는 노예였습니다. 본문 3. 빚의 괴물을 쓰러뜨릴 단 하나의 검, 눈덩이 굴리기. 100억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저는 더 이상 이 괴물과 동거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잔해부터 깨끗하게 치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 나섰고 두 가지 유명한 방법론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눈덩이 스노볼 방식과 눈사태 애벌렌치 방식이었습니다. 눈사태 방식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부터 집중적으로 갚아나가는 수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심리적인 성취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덩이 방식을 저의 필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눈덩이 전략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모든 빚 목록 작성하기. 저는 엑셀 시트에 제가 가진 모든 나쁜 빚의 목록을 적었습니다. 자동차 할부 잔액, A카드사 할부 잔액, B카드사 리볼빙 잔액. 부끄러운 제 과거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2단계 금액이 가장 작은 순서대로 정렬하기. 이자율이 아니라 순수하게 갚아야 할 원금이 가장 적게 남은 빚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겼습니다. 가장 작고 만만한 놈부터 해치우는 전략입니다. 3단계 최소 상환액 모든 화력 집중. 모든 빚의 최소 상환액은 매달 꼬박꼬박 갚아나갑니다. 그리고 2화에서 아낀 돈, 4화에서 추가로 번 돈, 8화에서 인상된 월급 등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여유 자금을 오직 1번 빚을 갚는데 쏟아붓습니다. 다른 빚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4단계 눈덩이를 굴려 다음 목표물로. 마침내 1번 빚을 완전히 갚아 영원으로 만드는 순간 작은 승리의 쾌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빚에 쏟아붓던 모든 돈 최소 상환액과 추가 자금을 고스란히 2번 빚을 갚는 데 투입합니다. 점점 더 커진 눈덩이가 다음 목표물을 향해 굴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략에 따라 가장 금액이 적었던 B카드사 리볼빙 잔액 80만 원을 첫 번째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한 달간 커피값을 아끼고 배달 음식을 끊고 엔잡으로 번 돈까지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스마트폰 앱에서 그 빚이 영원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의 해방감은 단순히 80만 원을 갚았다는 사실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제 통제하에 빚이라는 괴물의 팔 하나를 잘라낸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연료를 바탕으로
저는 다음 목표였던 A카드사 할부,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스였던 자동차 할부까지 계획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격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고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던 날,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쇠사슬이 제 발목에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저는 더 이상 제 월급의 일부를 과거의 저에게 상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버는 모든 돈은 이제 온전히 현재의 우리 가족과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만 쓰일 것입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은 돈을 갚는 행위를 넘어 미래의 나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빚이라는 괴물에게 쫓기며 힘겨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빚의 목록을 종이 위에 적어 보십시오. 적는 것만으로도 괴물의 실체가 드러나고 공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고 만만한 놈부터 당신의 모든 힘을 모아 공격하십시오. 작은 승리의 경험이 당신을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최종 승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모든 족쇄를 끊어냈습니다. 100억이라는 성을 쌓기 위한 땅이 완벽하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깨끗한 땅 위에 무엇부터 쌓아 올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게 만드는 뜨거운 응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의 좁은 시야를 깨부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 집단 지성의 힘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이자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아빠가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모든 준비는 끝났다. 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 절대 깨서는 안 될 우리 가족의 비상방패, 비상금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위한 첫 번째 목표, 1,000만 원을 모으는 가장 빠른 길을 공개합니다. 10화. 초석 1,000만 원이라는 첫 번째 벽돌. 절대 놓치지 마세요.